소개받은 유산아 이규제크티브 골드 디렉터 서지연입니다. 저는 2015년에 유산아에 처음 가입을 해서 그냥 먹고 쓰고 바르기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유산아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건 2017년부터였습니다. 2017년에 유산아 첫 직급인 쉐어러 승급 이후에 2019년에는 골드로 승급을 하고요. 2021년에는 이규제큐티브 타이틀을 달성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와 아내로만 살아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기까지 저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저희 집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집안은요, 군인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시아버지, 사돈어른까지 모두 직업 군인이셨고요. 현재는 저희 남편과 제부까지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이에요.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을 군에 계시면서 정말 극도의 긴장감과 고된 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아니, 버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월 250만 원이라는 연금 때문이었는데요. 은퇴 이후에 정말 그 250만 원이 기여가 되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은퇴 이후에 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또 내 집 장만, 또 두 자녀의 예기치 않은 결혼. 제가 예기치 않게 25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전혀 해놓지 않은 고령의 부모님의 부양 때문에 일생일대 최대의 목돈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썰물처럼 그 돈들이 빠져가는 일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은퇴 후에도 추가 수입이 필요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은퇴 후에도 밤낮이 뒤바뀐 고된 일들도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는 반드시 더 나은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유산을 일로서 시작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저의 상태는 정말 이런 현타가 왔었어요. 정말 마음만 벅차고 열정만 활활 타오르는 아줌마의 모습이었지, 일로서 유산화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시에 그래도 제가 분명히 했던 거는 4년 안에 400만 원의 연금소득을 만들기였기 때문에 내가 아빠보다 25년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무조건 안내하는 대로만 해보자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 해야 할지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우리 고개러 아시잖아요. 고개러 다 들어보셨죠? 성공하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이 한다는 그 고개러.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 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는 제품 애용입니다. 사업자는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 소비자들은 제품을 그냥 사용만 하지만 사업자는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용과 애용의 한 끗 차이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의 제품력과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제품을 애용하고 마구마구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먼저 죄송해요. 먼저 저는 단순 소비자들처럼 그냥 이 제품이 나한테 좋네, 마네,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이 일이 이 회사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자잘한 불평 불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회사의 제품력을 가지고 돈을 벌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부터 티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먼저 저의 모든 것을 제품으로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이것저것 먹어보고 발라보고 또 섞어서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아시죠? 또 제품들을 또 하루에 몇 번씩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하면서 정말 저희 딸과 저는 이를 악물고 저렇게 확실한 비포 애프터도 만들어 봤고요. 셀라비브도 정말 아낌없이 처벌처벌해서 광나는 얼굴부터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유사나인으로서 늘 최상의 컨디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정말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전문가다워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오늘도 스티브 잡스야? 왜냐하면 저의 최애 패션이 청바지에 검정 티였거든요. 어,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저의 모습은 제가 저 사람의 지인이었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이 비타민 한두 번 정도 사 먹어줄 옆집 엄마의 모습이지 진지하게 내 가족 건강이나 비즈니스나 미래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 그런 전문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옷부터 자세며 말투, 단어까지도 유사나 사업가, 유사나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공들여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빨간 글씨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 사업 초반에는 참석할 때마다 너무 다 새롭고 막 비전이 뿜뿜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다 그 말인 것처럼 들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매번 참석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성공하신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에서만이 가능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시스템에 갈 때마다 저만의 의미부여를 꼭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성공하신 리더님들, 오늘 박현진 ML님처럼 이렇게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멋진 멘트는 한마디라도 반드시 줍줍 해서 내 말주머니를 많이 만들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내 파트너 한 명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폰서님, 내가 좋아하는 형제랑 리더님 만나는 낙으로라도 가보자 했고요. 저는 작은 셀 미팅이나 홈 미팅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벤션, 아시아 컨벤션, 유사나 코리아 킥오프, 유니스타즈 그룹 1박 세미나, 유니스타즈 그룹 지사 강의, 팀 원데이 행사 이렇게 큰 시스템들도 패스시키지 않았어요.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참여할 때 저도 얼마나 뻘쭘하고 기운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꼭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 대기업 같은 이런 큰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다면 회사에서 주최하는 지금 오늘의 행사에 내가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BC를 몇 개씩이나 운영하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갔고요. 이 사진은 제가 두 번의 미국 컨벤션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니까 정말 기회와 비전이 비로소 그 가치답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2019년에 글로벌 컨벤션을 처음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골드 디렉터로 승급을 했고요. 그리고 올 8월 컨벤션에서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승급 인정 퍼레이드 무대에도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진 속에 있는 아줌마가 참 출세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17년부터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요건 몇 가지만큼은 먼저 깨달았었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거리두기입니다.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 어떤 친밀감과 신뢰감이 변질돼서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감사, 배려, 이런 것들이 존중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압력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제가 적정 거리두기를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스폰서와는 건강한 소통이 되지 않았고 파트너에게는 정말 안내다운 안내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들, 내 약점들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것들에 저도 너무 많이 소심해서 집중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것들만 극복하려고 애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만 높아지고 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 느낌? 이 일의 레버리지의 참맛을 알려면 꾸준히 지치지 않고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괜히 감정의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렉터 직급을 가면서부터 비즈니스 포지션을 관리자 모드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저의 신규 명단 찾기는 거의 하지 않고 파트너 뎁스 관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공은 공대로 들였는데 그들이 나중에 중도하차하고 난 상처받고 돌아와 보니 그 시간 동안에 내 명단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진은요, 연금 받으시면서도 일평생 단 한 번도 못 가보신 해외여행을 제가 유사나 리더십 서밋 여행 프로그램 달성해서 엄마와 베트남 다낭에 환갑 기념 여행 다녀온 사진이에요. 정말 처음으로 효도다운 효도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사진들도 제가 유사나 덕분에 유사나가 아니었다면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삶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유사나에서 보내주는 격이 다른 여행을 매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짜로 가고요. 이번 달 말에도 저는 이번 달 말에도 남편과 함께 또 한 번 다낭의 리더십 서밋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또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유사나 가족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고요. 또 저 집안일만 하던 엄마가 그룹을 위한 봉사도 한번 해보고요. 올해는 특별히 사랑하는 파트너님의 골드 승급으로 정말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수만 번도 더 의심하고 저에게 그렇게 믿지 못할 때 늘 마인드 세팅을 했던 명언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 말을 했을 당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한가운데 산업 항구를 건설할 당시에 현장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래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들으시면서 생각만으로 이 세상 일이 다 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수천 번도 더 하지? 살짝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이런 대답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지만 정말로 진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될 때까지 부딪힌대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진심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될 때까지 부딪힌대요. 그렇게 유사나 안에서 원하시는 바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